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화이팅! 지난주에는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은데 오늘 아마 한국당에 많이들 가신 모양이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진성회원인 것 같습니다. 옳습니다. 우리 김수열 대표가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지소미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유독 10만원의 얘기를 좀 꼭 여기 회원들한테 들려드리고 싶다. 그래서 꼭 나와라. 아이 나 그날 조금 바쁜데 꼭 나와라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연합훈련이 어저께 끝났습니다. 한미연합훈련 2019-1 이름도 없어요. 한미연합훈련을 하는데 훈련의 이름도 못 쳐. 연합이라는 말을 북한에서 못 쓰게 해. 그래서 연합이라는 말도 없이 이름도 없는 훈련을 했어요. 어저께 끝났어. 어저께 끝났는데 그 의미가 뭐냐? 여러분들 생각 안 해보셨죠? 그 의미가 뭐냐 하면은 한미연합사는 존재하기는 존속하기는 하는데 그 연합사 사령관을 이제까지는 미군 대장이 했지만은 앞으로는 한국 대장이 하겠다. 한국 대장이 지휘를 한다는 거예요. 연합사령부를. 예? 근데 작전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어. 작전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데 사령관을 지휘자를 한국군이 하겠다. 말이 됩니까? 그러면 그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한미연합사는 그냥 이름뿐인 껍데기다 그 얘기야. 그러면 앞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한미연합사가 주의소가 아니라 유엔군 사령부가 주의소를 하는 거예요. 유엔군 사령부의 사령관이 미군 장군이 하고 거기에 6.25 전쟁 참전국 16개국하고 두 나라를 더 보태가지고 18개국이 있는데 그 18개국의 연합군 중에 일본이 있다 이거예요. 일본이. 그러니까 한국군 대신에 일본군을 쓰겠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음미를 해야 돼. 이런 거를. 예.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지소미아를 왜 했을까? 저게 조국이가 누굽니까? 제 생각에는요 우물에서 기어 올라온 마귀야. 저건 문재인 옆에 있으면은 문재인이가 망거죠. 저거 하나만 해도 문재인은 자기가 감당하기에 너무 벅차. 그런데 많은 언론이라든지 유튜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 조국 사태를 막기 위해서 국민의 관심이 조국한테 가고 있는데 그 관심을 지소미아로 돌리기 위해서 지소미아를 터뜨렸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여러분 거기 동의하십니까? 전 동의 못합니다. 왜 동의 못하느냐? 이게 마귀 조국이라고 하는 마귀 하나만 하더라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거기다가 지소미아까지 거기다 갖다 얹어놓으면은 문재인 저놈이 제대로 살아납니까? 저거는 화약을 안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아. 그런데 왜 이렇게 위험한 짓을 문재인이가 했느냐? 그거는 지 맘대로 한 게 아니라 김정은이가 한 거란 말이에요. 자, 포를 5번을 쐈잖아요. 그러면서 김정은이가 나섰고 그 다음번엔 국장국 2사람을 나서가지고 문재인을 겨냥해서 욕을 했잖아요. 나중에 나온 욕이 뭐예요? 삶은 소대가리야.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 대소한다. 이런 욕을 하니까는 여기에는요 포보다도 여기에는 더 무서운 앙칼진 협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이 오줌을 싼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지소미아를 파괴한 거예요. 내일이야 산수 갑상을 갈망정, 오늘은 저 진노하는 김정은의 마음을 달래줘야 되겠다고 해서 지소미아를 터춘 거예요. 좀 납득이 갑니까?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 지금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김정은이가 뭐라고 그랬느냐? 김정은이가 문재인한테 너 문재인 너 확실히 해. 태도를 확실히 해. 미국한테 붙든지 아니면 김정은 나한테 붙든지 양자택일을 해. 이랬어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문재인은 양자택일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이러지도 뭐 또 앞으로 가려니 호랑이가 기다리고 뒤로 가자니 이게 사자가 기다린단 말이야. 에?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좌고 우면하고 시간을 보내니까 이제 이놈아 빨리 해, 빨리 하라고 하면서 이제 삶은 소대가리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그 이제 빨리 한 거예요. 빨리 했는데 여러분 이 민주노총의 목표는 뭐냐 하면은 모든 기업을 전부 없애버리는 거야. 모든 기업을 도산시키는 것이 민주노총의 목표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이 회사 측하고 이제 이 협상을 할 때에 반드시 그 회사가 들어줄 수 없는 억지 조건을 내버려요. 억지. 회사가 절대로 들어줄 수 없는 억지 조건을 들어. 그래 놓고서 쌈질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일본한테 이게 일본으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본이 뭐냐? 우리가 일본한테 받을 거 너무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냐? 1945년에 미국이 일본한테 빼앗긴 조선 땅을 빼앗아서 우리한테 줬잖아요. 그거 우리 힘으로 얻은 게 뺏은 게 아니잖아요. 미국이 뺏어 준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945년 당시 일본 사람들이 조선 땅에 가지고 있는 개인 재산, 국가 재산이 얼마였느냐 하면은 70억 달러야. 70억 달러. 근데 20년 후인 1965년에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불과 3억 달러 받았어. 3억 달러하고 70억 달러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 엄청난 돈을 일본이 가져가야 되는데 그거를 미국이 뺏어서 우리한테 줬다 그거예요. 그러면 먹을 만큼 먹었으면 그만이지 왜 있다고 지랄을 해. 일단은 민주노총하고 똑같이 이게 어거지를 쓰는 거예요. 어거지를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반일 감정을 이유로 내걸고, 반일 감정을 우리 국민들 모두 반일 감정 있잖아요. 이 반일 감정 누가 심어줬어요? 교과서가 심어주고 영화가 심어주고 드라마가 심어준 거 아니에요. 이게 드라마 만들고 영화 만드는 것들이 전부 빨갱이 문화 간첩이다 그게요.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일본을 마귀 같은 존재라고 아는 거예요. 그때요, 조선 사람들 제 홈페이지에 와보세요. 제 유튜브에 들어보세요. 지만원 TV에. 그러면요, 조선 사람들 6.25 전까지도 여기 저절 내놓고 다녔어요. 이렇게 저절. 아주머니들이 저절 이렇게 내놓고 다녔어요. 그 사진 저한테 저희 홈페이지에 다 있어요. 미개인이에요. 외국 사람들이 또 한국의 유명한 사람들이 조선을 가르쳐가지고 여기 가다 똥천지라고 해서 똥천지. 개도 똥을 넣고 돼지도 똥을 넣고 사람도 똥을 넣고 운물물을 먹으면 악취가 진동해. 그 운물물을 못 먹게 하고 일본 사람들이 상수도를 건설해 줬다고 얘기해요. 애들이 만날 거짓말만 하고 거짓처럼 다녔는데 그거를 유치원을 다 해서 대한민국 조선 땅에다가 전부 유치원을 만들어주고 국민학교 만들어 중학교 만들어 줬다고 해요. 아니 그거 가만뒀으면 소당밖에 더 있느냐고. 이렇게 훌륭한 우리를 개화시켜주고 한국 사람들이 너무 거짓말을 지금도 거짓말 잘하잖아요. 이게 조선의 DNA야. 이거 빨리 우리가 청산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잘났으면 왜 일본한테 맥혔느냐고. 모든 드라마 보세요. 일본은 아주 야만이고 우리가 선진국이고 그래놨지. 이런 꽃 같은 조선을 일본놈들이 군합발로 밟았다고 여러분들 세뇌시켜 온 겁니다. 네. 일본 훌륭해요. 엄청 훌륭해요. 지금 얼마나 훌륭하냐. 지금 한국 사람들이 이국에 가서 무슨 대접을 받고 일본 사람들이 이국에 가서 무슨 대접을 받는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일본 사람은 1등급 대접을 받고 한국 사람은 5등급 대접을 받아요. 미국에 가서 비자 내보세요. 미국에 가서 여권 제출해보세요. 한국은 줄을 길게 쓰고 일본인은 후리통가요. 후리통가. 그러면 일본 제품이 세계에서 인정을 받느냐, 한국 제품이 세계에서 인정받느냐. 오늘의 일본, 오늘의 한국이 말해주는 거예요. 일본하고 한국하고 어떻게 다른지. 우리는 이거를 자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지소미아가 파괴됐어. 그렇지. 이제 한미일 삼각동맹 깨졌어. 깨졌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지소미아 파괴한 거는 트럼프의 귀싸닥을 때린 거예요. 트럼프의 따귀를 때린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트럼프가 그렇게 하지 마라 했는데 한 거란 말이야. 난 니까지 때 뭐 하지 마라 그래. 난 해. 이거요. 이거. 근데 그게 그 지소미아가 뭐냐 하면은 우리는 조기 경보 능력을 못 가지고 있어. 우리는 한 끝에 전방에 있는 병사들밖에 더 있어. 일본은 감시 장비 엄청 많아. 우리가 그 일본이 가지고 있는 감시 장비 살라고 그러면은 몇백 조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몇백 조. 그러니까 미국은 후방에서 이 주의소를 하고 이 전방에는 한국하고 일본하고 일본의 과학 장비를 이용해서 북한을 감시해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가동해라. 조기 경보 시스템이 지소미아야. 이걸 파괴하니까 북한이 움직이는 거 우리는 몰라. 깜깜이야. 북한이 포 쏘면 어디에서 쐈는지도 몰라. 우리는 어디 떨어지는지도 우리는 몰라. 예. 자, 이거를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이영호가 이제 어저께 뭐라 그랬냐 하면은 미국의 외무장관이요. 국무장관 폼페이오를 향해서 그 쪽제비라고 그랬어. 쪽제비고 독초라고 했어. 독초. 쪽제비고 독초다 하고 뭐 이게 입에 넣을 수 없는 악담을 한 거예요. 폼페이오한테. 이건 트럼프한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미국한테 안 끌려다니겠다고요. 이제 남한도 문재인도 지소미아 파괴하고 한미일 삼각동맹 깨졌고 남은 것은 뭐냐? 남은 것은 한미 동맹을 깨는 거예요. 한미 동맹을 깨는 거예요. 요 순간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트럼프는 지금 마지막 라인의 선상에 레드 라인에 트럼프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럼 트럼프가 문재인으로 하여금 한국 땅을 북한에 냉기라고 과시하겠습니까? 트럼프하고 문재인하고 싸우는데 트럼프가 문재인한테 당하겠어요? 권총을 꺼낸다 이거예요. 트럼프가. 야, 너 한미연합군인데 북한은 한미연합군의 적이야. 적. 너 적장한테 뭐 줬잖아 몰래. 너 유엔 재판소에 서.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될 거라고. 마지막으로는 문재인하고 저게 아니야. 김정일이 아니야. 김정은이가 아니고 문재인하고 트럼프하고 이제 깃털을 끌고 오케이 목장에 결투를 하는 거예요. 한미 방위 조약을 문재인으로 하여금 한미 방위 조약을 파기한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도록 그 시간까지 다 했는데. 그 시간까지 트럼프가 허용을 하겠느냐? 그 시간이 오면은 문재인이 그 한미연합사를 파기한다 하는 선언을 하는 그 시간이 오면은 이게 낭패야, 낭패. 그 이전에 트럼프는 문재인을 제거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이제 제가 드릴 말씀 다 드렸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최후의 결전장에 우리가 온 거예요. 최후의 결전장. 여러분 경청해서 감사합니다. 예. 김수열 회장께서 대사를 하시겠습니다. 애국 동지 여러분, 오늘 날씨가 아주 집회하기 좋은 날씨죠? 장애로 나서 열심히 저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응원합시다. 화이팅! 오늘 이 좋은 날씨에 여러분들 쉬지도 못하고 저 전북 방방곡곡에서 정말 이 자리에 오직 애국 열기와 태극기 하나 들고 모여주신 애국 동지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유튜브 독립언론을 시청하고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8.15 경축 행사 겸 건국절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통합이 되느니 안 되느니 대단히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은 우리에게 있는 일파만파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협조함으로써 시민단체와 정당과 종교단체가 대통합을 이루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화이팅!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은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저 문제를 끌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섰습니다. 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서! 다만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뭐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종교행사 이어서 통합 집회를 우리가 제대로 방영하지 못한 그러한 아쉬움이 조금 더 있고, 행진시에 청와대를 공략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은 관계에서 우리 단독으로 청와대를 공략하려고 4시 10분부터 5시까지 여기서 기다리다가 할 수 없이 단체별 개인별로 청와대에 쳐들어가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 점이 다시 아쉽기는 하지만은 앞으로 남아있는 많은 단체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실패했던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더욱더 크고 완벽한 세력을 형성해서 저 문장을 반드시 끌어내도록 합시다. 여러분, 저 문재인이 2년간 해놓은 게 무엇입니까? 바로 나라망치기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제가 폭망했다고 하지만은 탈북 부는 모자가 굶어 죽는 소열 사태까지 갔습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 하나만 해도 저 문제는 끌어내려야 할 악당 중에 악당인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반일 감정을 토대로 해서 지소마야를 파괴했습니다. 우리가 70년 동안 안전하게 누려온 생명판을 한미일 삼각공조체제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70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를 건설해 왔습니까? 그것을 반일 감정을 이용해서 오직 총선에 염두에 두고 이 나라를 망가뜨리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안보도 마찬가지, 외교도 마찬가지, 모든 분야에서 구멍이 뻥뻥 뚫리고 전 세계의 조롱거리로 우리나라가 전락했습니다. 그 당당하던 10대 경제국의 위험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저 문재인을 반드시 끌어내리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건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류 역사는 자고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전 세계가 피를 흘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손으로 한 번도 자유를 쟁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기나 아니면은 유산 상속인 것처럼 자유를 누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헌법에서 자유를 빼내려고 가진 노력을 다하면서 김정은에게 이 나라를 갖다 바치지 못해서 안달하는 문재인 일당이 저 청와대에서 또아리를 틀고 지금도 대한민국 망치기에 옹잔재를 다 쏟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계속 좌시해야겠습니까? 끌어내리자! 나한테 문재인을 끌어내립시다! 그런데 어제 여러분 보셨겠지만은 드디어 대학에서 공부하던 청년들이 일어났습니다. 고려대학교를 비롯해서 서울대학교 그리고 여기 우리 젊은 청년들이 우리 집회에 많이 일어났습니다마는 그 청년들이 드디어 참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번 공정 정의를 외치던 저 동북 주포파의 수백쯤 되는 조국이라는 놈이 법무장관에 임명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조국이라는 자를 파보니까 가족 사기단에 지나지 않는 아주 형편없는 자였습니다. 그런 자가 입으로 공정 정의를 외치면서 이 나라의 국정을 농단했습니다. 나한테 들립니까? 그래서 청년들의 절규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젊음을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되느냐? 과연 이 나라에 정의와 정의가 있느냐고 외쳤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해줄 것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의 자유와 풍요가 넘치는 지난 나라의 대한민국을 그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위축되거나 좌시하지 맙시다.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데는 우리의 책임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고 대한민국 번영만을 위해서 노력할 때 적들은 야금야금 먹어와서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같이 온 힘을 합쳐서 저 홍콩처럼 반드시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우리의 미래를 지켜나갑시다. 당신은 누굴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누누이 말했지만은 이승만 대통령 같은 위대한 선각자가 말했던 단결정신입니다. 반드시 똘똘 뭉쳐야 합니다. 그 똘똘 뭉친 것을 바탕을 해서 박정희의 신념의 정신, 하면 는다는 정신으로 반드시 이 나라를 지켜냅시다. 다음 대통령 문재인을 반드시 끌어냅시다.